르노 그랑클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랑 서울 외곽 고속도로를 타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실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고속주행 연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테스트라서 주유하고 주행한 다음에 잔량을 다시 풀 충전해서 그 차이를 가지고 연비를 측정하면 보다 정확하겠지만, 개인이라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트리 컴퓨터를 리셋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셋을 하고요. 공인연비는 리터당 복합 기준으로 15km고 도심에서는 14.8, 고속도로에서는 15.2km가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인 연비고요. 중간중간에 차량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오디오가 비는 부분은 주행 ASMR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로,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전륜구동 차량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이브리드 모델에 다륜구동 채택이 안 되는 점은 개인적으로 뭔데 좀 아쉽긴 합니다. 1.5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내연기관은 144마력, 이 전기 모터가 출력이 괜찮거든요. 100kW의 이 토탈로 보면은 320Nm 정도까지 되니까 토탈 시스템 출력은 245마력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정도 크기의 무게라고 하면 245마력 정도면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모자라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효율 측면도 측면이지만 이 힘의 여유, 힘이 보완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1.5L 가솔린 터보 엔진에서 느낄 수 없는 추가적인 전기 모터의 강력한 출력이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2.1km, 평균 연비는 23.3km, 22.4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76km고 주행시간은 지금 2분 정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차는 르노 코리아의 시승 차량이고요. 총 주행거리는 3176km 주행한 차량이고, 현재 타이어 공기압은 34에 맞춰놨습니다. 제가 연비 테스트 하기 전에 공기압을 좀 볼까 하다가 디폴트로 세팅이 34로 되어 있길래 뭔가 좀 의미가 있을까 해서 그 상태 그대로 주행해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플로우를 보면 전기모터의 이 구동이, 배터리 충전한 전기모터 구동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속도가 조금 높아지더라도 내연기관 개입이 바로 되지 않고 꽤나 잘 버텨줍니다. 전기모터로만. 기존 국내 브랜드에서 생산됐던 비슷한 장르의 차량들하고의 느낌은 글쎄요, 이 투모터 하이브리드의 저배기량이지만은 좀 힘에 여유가 있다? 힘이 좀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실내의 정숙성, 이 부분은 르노 그랑클레오스의 대표적인 경쟁 우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정숙하죠. 그리고 12.3인치 3개를 나란히 배치시킨 오픈 R 디스플레이는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은 거 뭐 굉장히 큰 인치의 OLED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고가고요. 굉장히 고가고, 그리고 컨트롤 하기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켜 놓으면 클러스터는 운전자 중심, 메인 디스플레이는 양쪽에서 같이, 그리고 아예 조수석 탑승객을 위한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둔 점은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너무 극초반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담력도 꾸준하게 꽉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감은 좋은 편이고요. 연비들도 살짝 볼까요? 현재 5.3km 주행을 했고요. 평균 연비는 23.3km입니다. 제가 그 부산하고 거제에 가서 이 런칭 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때는 뭐 평상시에 제 채널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켜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안전운전 하거든요. 달리는 편도 아니고. 근데 그때 14km인가 15km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연비가. 그 주행 조건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는데도 너무 연비가 안 나와서 제가 좀 놀랬거든요. 한 13km 나왔나? 다른 분들은 막 18km, 20km 이상 찍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예, 진가를 좀 발휘해 주는 것 같습니다. 4분 지났고요. 총 주행거리는 6.2km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비는 22.2km, 평균 속도는 78km 유지하고 있고요. 멀티모드 미션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가솔린 모델에는 DCT 추가가 되는데 다른 가솔린 모델이 참 가장 궁금한 모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차량에 나오면 물론 타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유있게 리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촬영도 좀 해야 되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현재는 이륜, 전륜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현재 제가 그 AI로 달리고 있는데요. 에코 모드 한번 전환해 볼까요? 무리하게 달리진 않겠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7.9km, 연비는 21.9km고요. 주행시간은 6분이 넘어섰습니다. 핸들링도 좀 묵직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가 좀 텐션이 있거든요. 하드하거나 통통 튀는 그런 느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이 광폭 타이어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 이 정도면은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찰지게 좀 잘 대응을 해준 것 같아요. 디자인의 호불호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특히 저는 전면부에서 이렇게 좀 탁 끊겨있는 날렵한 직선, 그 다음에 측면에서의 비례감 균형감도 괜찮은 편이고, 후면부에서 텔라이트 들어오면 밤에 보면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9.1km, 연비는 23.1km, 주행 시간은 7분 지나갑니다. 평균 속도는 77km고요. 티맵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결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티맵 인포 디스플레이 이렇게 돼 있는 차량들은, 티맵 인포테인먼트가 돼 있는 차량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라고 있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를 하면 이렇게 조향 보조까지,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잘 됩니다. 이 조향 보조할 때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리는 거는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근데 너무 이 유지 시간이 짧죠? 정전 터치 방식인 것 같은데요. 급차선 변경 같은 거 해봐도 차고가 높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뭐 자세 제어 같은 것들, 좀 이렇게 출렁거리, 롤하고 피칭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도 기준치 이상은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차량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해주고 있고요. 현재 에코모드에서 100km 크루징을 해보고 있고요. 총 주행거리는 11.9km, 약 9분에서 10분 주행 시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비는 20.2km고요. 평균 속도는 80km입니다. 올림픽대로에서 80에서 9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22, 23 정도 유지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서 100km 정도 달리면
19.8, 네, 20 약간 언더로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뭐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15km대의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훨씬 넘어서고 있죠. 진작 이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거제에서 제가 테스트할 때는 왜 그렇게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외의 국도 구간에다가 부산에서 거제에 들어가는 그 코스였는데 이제 좀 이 차에 걸맞는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누르면 지금 T맵이랑 연동이 돼서 알아서 속도를 줄여줍니다. 코너링에서는 뭐 일부러 가만히 있어 봤거든요. 현재 주행 거리는 14.8km, 연비는 19.1 유지하고 있고요. 에코 모드랑 컴포트 모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는 확실히 좀 달랐고요. 킥다운 같은 거 하면 치고 나가는 느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르노의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효율, 그러니까 연비 측면보다는 힘을 보완해주고 친환경적인 그런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운전의 재미는 잃지 않았고요. 이 차 선택하시는 분들 달리기 성능이 나름 괜찮으니까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터널 안에 80이라고 딱 유지해주네요. 현재 주행거리는 16.5km, 주행시간은 12분 다 돼가고 있고요. 연비는 리터당 17.5km입니다. 뭐 AI 모드로만 놓고 다니면 크게 손댈 건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플로우 놓고 보면 시속 90, 100km 정도에서도 전기 모터로 구동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 모터로만 구동을 할 때도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늦게 나온 차량이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국내에서 소개됐던 비슷한 장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SUV들의 비교를 해보면 전기 모터 출력 자체가 다르죠. 조금 더 크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치고는 전기에 좀 가깝게 그렇게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4기통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은 생각보다 엔진에 질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1.5L, 6L, 1.456L 정도의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의 회전 질감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사실. HUD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T맵하고 연동돼서 저 HUD에도 요약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방향을 알려주죠.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현재 주행거리는 20km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리터당 18.4km입니다. AI 모드로 놓고 달리면 이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는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해서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나름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발컨을 조금 쓰면서 연비를 좀 아끼려고 하면 알아서 또 에코모드랑 비슷하게 구현을 해줍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20.6km, 주행시간은 14분 정도 달려봤고요. 연비는 리터당 18.8km입니다. 이 차 시승을 해보면서 아쉬운 점이 저는 딱 2개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3개구나. 썬루프가 없어요. 왜 선택을 못하겠는지 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는데, 추후에 상품성 개선하거나 연식 변경할 때 썬루프 꼭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르노 코리아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도 4륜을 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사실 르노 정도면 안 만드는 거지 못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 브랜드도 지금 하이브리드 4륜 다들 나오고 있으니까 국내 시장에서 그걸 좀 소개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QM6 때도 저는 그 가솔린 모델의 4륜이 되게 아쉬웠거든요. 아니면 가솔린 그 TC300 엔진 같은 경우는 1.8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꽤나 강력해서 그거에다가 4륜 조합시켰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런 4륜 구동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 하이브리드에서요, 가솔린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주야간 모드 전환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에 쭉 달리다가 터널 들어가면 야간 모드로 전환돼야 되겠죠. 지금 야간 모드라 검은색 바탕인데 흰색 바탕이 주간 모드입니다. 주간 모드에서 야간 모드, 야간 모드에서 주간 모드, 전환하는 속도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느려가지고. 근데 이 부분은 충분히 센서라든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분들을 생각을 해서 리콜도 좋고 아니면 상품성 개선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이 돼서 차량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벗어나면 연비 말씀드리고 리뷰 종료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23.2km, 주행시간은 16분, 평균 속도는 83km 정도 나왔고요. 평균 연비는 20.2km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핸들을 이렇게 까딱까딱 틀었는데 이게 보타가 아니고요. 이 조향보조가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걸게 되면 이렇게 툭툭툭툭 걸리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거 푸느냐고 제가 이렇게 트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연비 리뷰 여기까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총 23.6km 주행을 했고요. 주행시간은 17분, 평균 속도는 83km, 최종 평균 연비는 20.5km입니다. 고속 연비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